자, 경영기술 개발원 학생 모집 PPL 한 개 떠드리고요. 자, 이제 일단은 뭐 피지컬이나 로지컬이나 상관없이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모델링하는 작업 창을 한 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파일 밑에 create 모델 또는 파일에 new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N이고요. 지금 버튼을 눌러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템플릿 만들 때 사용자도 볼기도 하고 DB에 바로 제너레이션 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가 로지컬 슬래시 피지컬입니다. 만드시고, 보편적으로 이제 로지컬 피지컬을 같이 만드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오라클이고 오라클 11지를 쓰겠다 선택하시면 되겠고, 됐으면 OK 누릅니다. 그냥 DB를 선택하는 걸 좀 만들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로지컬 부분에서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제 쓸 건데, 여기 로지컬은 한글로 쓸 거고 피지컬은 영문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두 가지를 사용하는 것은, 한글이 사용자 보기에, 개발한 사람 보기에는 그냥 이해가 빠른 거죠. 그리고 영어로 쓰는 것은 이해가 느려요. 느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이제 피지컬은 영어로 사용하고 로지컬은 이제 한글로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쓰시고, 화살표, 맨 위에 화살표 오른쪽에 엔티티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여기가 테이블처럼 생겼습니다. 클릭하시고 여기에 이제 빈 데다가 모델 작업하고 있는 작업창에서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 거는 게시판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이제 게시판 이렇게 쓰시고요. 탭키 누르면 프라이머리 키 쪽으로 가는데, 여기가 이제 글 번호입니다. 그럼 번호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탭키 눌러서 그 다음 속성에 해당되는 거 프라이머리 키 이외에 쪽에 들어가 있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목 작성할 거고요. 엔터. 내용 엔터입니다. 엔터. 탭이 아니고 엔터. 그 다음에 작성자 엔터. 작성일 엔터. 조회수까지 6개 엔터 치고 ESC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조금 드래그 앤 드랍, 테두리를 잡고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이동도 되고요. 이렇게 돋보기 플러스 하시면 이렇게 확장, 이렇게 크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만드시고, 저희는 영문으로 쓸 게 아니라서 로지컬을 밑으로 내려서 피지컬로 바꿉니다. 피지컬 바꾸면 여기가 달라집니다. 여기 사용하는 내용 달라지고, 그 다음에 아이콘들도 살짝살짝 다 바뀝니다. 아시겠죠? 선택할 수 있는 게 다 바뀌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게시판으로 되어 있는 거를 클릭하시고, 이제 보드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고, 보드라고 하시고, 탭 누르면 번호는 넘버, 탭 제목은 타이틀. 그 다음부터는 엔터 누르면 추가가 되는 거고요. 탭 누르면 그 다음 걸로 갑니다. 컨텐트, 탭 사용자는 라이터, 탭 라이트 데이트, 탭 조회수는 히트, 뭐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외곽선을 더블 클릭하시면 뭐 이렇게 컬럼스가 나오는데, 컬럼스가 안 나오면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컬럼스입니다. 지금 현재 디폴트는 컬럼스라고 되어 있어서요. 컬럼스 클릭하시면 컬럼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네임에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피지컬입니다. 얘를 로지컬로 바꾸면, 로지컬은 한글로 되어 있고요. 피지컬은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지컬에서 바꾸면, 여기서 만약에 내용 자체를 이제 여기 로지컬인데 모르고 여기다 컨텐트라고 썼다. 엔터. 쳐가지고 바꾸신 다음에 피지컬로 가보면, 피지컬에도 컨텐트 부분이 이렇게, 여기 내용이 바뀐 거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제가 컨텐트 부분에서 여기가 이제 내용이다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해서 피지컬 부분에서 쓰면, 이쪽에 내용은 내용 컨텐트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용 1로 쓰고 엔터 쳐서 작성을 해보시면 피지컬 부분을 보겠습니다.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고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이게 이제 칠 때 논리 설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 설계에 가서 이제 따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래서 항목 이름에 대해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이게 만들었습니다. 게시판은 많이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아시죠? 네, 어떤 내용인지 아시고, 그래서 이쪽에 맨 위에 있는 게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프라이머리 키, 그 다음에 여기가 속성, 그 외에 프라이머리 키 이외의 컬럼들입니다. 프라이머리 키를 바꿀 수 있는데, 이제 테두리 있는 데다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컬럼스를 클릭하시면 컬럼스가 창이 열리는데요. 창이 열립니다. 창이 열리는데,
여기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넘버를 클릭해 보시면요. 넘버가 있는데, 이 프라이머리 키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에 탭이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기본적으로 오라클이라는 탭에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이 됐는데, 이 탭 중에서 제너럴이라는 탭을 선택해 보시면, 여기 프라이머리 키가 체크되어 있죠. 여기 프라이머리 키가 해당되는 게 체크되어 있고, 이 키가 붙어 있는 게 요거랑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체크를 하면 키가 생기고요. 해제하면 키가 사라집니다. 되셨나요? 키가 사라지고요. 만약에 프라이머리 키가 두 개를 가지고 프라이머리 키를 하고 싶다. 요 두 개를 가지고 프라이머리 키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이틀도 클릭하시고요. 타이틀에 프라이머리 키를 체크하시면 이렇게 이제 키 한 개로 프라이머리 키를 쓰는 게 아니라 두 개로 합쳐가지고 하나의 프라이머리 키로 동작을 시킨다. 됐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는 지금 현재는 그 타이틀은 좀 프라이머리 키를 잡기가 어렵고 이제 넘버만 프라이머리 키를 잡아서 사용하시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름을 다 정했으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이제 타입을 정하는 겁니다. 얘 데이터의 타입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크기를 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너럴 오른쪽에 오라클이 있습니다. 오라클에 가보시면 여기 타입이 아래쪽에 쭉 나와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오라클에서 타입 몇 가지만 알고 계시면 DB 테이블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바케라타입니다. 바케라타. 캐라타는 그 길이가 정해진 거, 딱 정해져서 그 길이만큼 꼭 써야 되는 거. 만약에 쓰지 않으면 블랭크로 다 채워지는 거. 그게 이제 캐라타고요. 바케라타는 밸리어블 캐라타입니다. 얘가 가변적인 캐라타라서 이걸 이제 그 내가 쓸 수 있을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비워놓는, 아시겠죠? 이런 거가 돼서 바케라타가 있고 캐라타가 있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바케라타 2 이렇게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넘버, 숫자입니다. 숫자에 해당되는 넘버. 세 번째는 데이트. 이 세 가지 정도만 알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해결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날짜라든지 아니면은 숫자도 마찬가지인데 바케라타로 그냥 다 구현도 다 가능하십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정말 모를 때는 바케라타 2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넘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클릭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넘버는 숫자니까 그냥 넘버라는 거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오라클 데이터 타입에다가 넘버, NUM 씁니다. NU 이렇게 쓰시면 넘버라고 나옵니다. 넘버 선택하시고요. 넘버의 길이는 없습니다. 그냥 더블 클릭, 이렇게 클릭을 해서 하시면 선택됐고요. 그 다음에 고쳐진 겁니다. 다른 데 클릭하고 다시 가보시면 넘버로 계속 유지가 되어 있죠. 되셨나요? 넘버입니다. 자, 이제 타이틀 클릭하시고요. 타이틀은 보통 100자 쓰도록 하겠습니다. 100자 쓰는데 이제 한글까지 100자니까 300바이트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케라타 2 쓰시고요. 여기다가 300이라고 씁니다. 300이라고 써주세요. 길이 300입니다. 되셨나요? 길이 300이고요. 에버리지 위드에다 쓰지 마세요. 에버리지 위드 말고 여기 3300인데 300이라고. 에버리지 위드 쪽에다가 쓰지 말고 여기 안에다가 써주세요. 에버리지 위드 말고요. 이렇게 됐죠? 써주시고요. 됐으면 이제 컨텐츠 갑니다. 컨텐츠도 바케라타 2 선택하시고요. 2000자 정도 쓰시죠. 2000자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 쳤는데 다시 그 다음에 이제 라이터는 이제 한국말로 그 10자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30자가 됐죠. 그 오라클은 한글 한자가 3바이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바케라타 2고 30바이트 정도 쓰시면 되겠고, 라이트 데이트는 데이트 타입이죠. 데이트라고 쓰시고 데이트 타입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히트 부분에 가서 히트는 숫자죠. 그러니까 넘버에 해당이 됩니다. 넘버. 그 일반적인 숫자가 뭐 수숫자 몇 자리만 써요. 뭐 이렇게 표시를 하려면 저희가 뭐 플로트도 쓸 수 있고 뭐 이런 거 쓸 수 있지만 그냥 숫자면 돼요라고 할 때는 그냥 넘버라고 씁니다. 넘버. 다 찍으셨죠? 되었나요?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컬럼스에서 컬럼을 한 개 선택하면 여기 아래쪽에 오라클 탭입니다. 오라클 탭에 널이나 난널이나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히트는 디폴트 값이 있어요. 맨 처음에 0이죠. 그러니까 널이든 난널이든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널이면 0이 들어가게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라이트 데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제 오늘 날짜가 있죠.
그 오라클에는 sysdate라는 게 있습니다. 그 MySQL에서는 today가 있죠. 그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자, 라이터는 꼭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not null 체크합니다. 컨텐트 꼭 집어넣어야 합니다. not null. 제목 꼭 집어야 됩니다. not null. 이렇게 not null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 거는 타이틀이 not null로 되어 있었는데 아까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했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키 자체가 중복이 되지 않으면서 비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제약 조건이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not null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고요. 프라이머리 키인 경우에는 세팅되어 있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값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값은 이쪽에 이제 constraint를 보시면 default라고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그 오른쪽 constraint 탭에 보시면 default라는 이제 탭이 보이십니다. 항목이 아래쪽에 보이시나요? 그 중에 이제 write date를 클릭하면 야, default 이렇게 하거나 뭐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름도 없고 이렇게 없네요. 그러면 default 오른쪽에 점점점이 있습니다. 점점점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하고 있는 거 저장해야 되는데 저장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예 누른 다음에 일단은 뭔가 한 다음에 이제 뭐를 하겠다고 눌렀는데 예 누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디폴트 네임과 여기 오라클에서 사용되는 뭔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디폴트 네임을 new 하게 하시고요. 0이다. 오늘 날짜다. today라고 쓰겠습니다. today 이렇게 한 개 만들고 되시겠죠? 피지컬은 로지컬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냥 OK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today인데 여기 서버 밸류, 서버 쪽에서 여기 뭐라고 쓰느냐 아시겠죠? 서버 쪽에서 뭐라고 쓰느냐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오라클의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것은 sysdate에 해당이 됩니다. sysdate. 그냥 요거는 sysdate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today라고 설정을 하면 sysdate가 디폴트로 잡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냥 키워드로 요 글자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여기 만약에 문자다 하면 인용보 찍어야 되는데 이거 문자가 아니고 sysdate라는 키워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용보 쓰시면 안 되고 그냥 sysdate라고 쓰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쓰시고 OK 누릅니다. OK 누르시면 여기 today로 세팅되고 다음부터는 today를 선택하면 today를 밑으로 내려서 선택을 하시면 얘가 이제 today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sysdate가 대체가 됩니다. 대체. 되셨죠? 되었고 자 이제 히트 갑니다. 히트도 디폴트가 있는데 밑으로 내리면 today가 있어요. 얘가 타입이 넘버기 때문에 today는 안 됩니다. 오늘 날짜 sysdate 이런 건 안 되시죠? 0으로 세팅하기 때문에 점점점을 다시 클릭하시고 0을 하게 만듭니다. 메시 커런트까지 계속 하기를 원하느냐? 뭔가 변했는데 세이브 여기 액션에 대해서 enable change 이걸 세이브 할 수 있는데 그냥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계속 합니다. 예 눌러서 하시고요. 여기 new 한 개 만드시고 0이니까 제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0이다. 그래서 쓰기도 좀 그러니까 영어로 그냥 제로 썼습니다. 제로 쓰시고 그 다음에 OK 누릅니다. 이거 제로라고 썼고 오라클에서는 0 이렇게 쓰면 되겠죠. 숫자 0입니다. 서버 쪽에서 오라클 서버 쪽에서는 0으로 세팅하고요. 제로라고 하는 것 대신에 0이 들어가게 돼요. 디폴트로. 되셨나요? 이렇게 되시게 되고 됐으면 OK 눌러서 디폴트에 해당되는 것을 0 이렇게 해서 제로라고 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제 하시면 얘가 디폴트라는 디폴트 0 해가지고 얘가 자동으로 세팅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는 테이블이 이제 어느 정도 됐고요. 테이블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OK 눌러가지고 이제 컬럼에 해당되는 핸들링 하는 건 다 해드렸고요. 그럼 OK에서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테이블과 상관없는 시퀀서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넘버에다가 시퀀서에서 번호 받아와서 넘버에 집어넣자. 이런 거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퀀서를 한 개 만드셔야 되는데 그때에 여기 시퀀서 쪽에 가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이렇게 탐색기가 있는데 그 중에 시퀀시스라는 이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new가 있습니다. new 클릭하시고요.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보드 언더바 seq 이런 걸 만들겠다 엔터 쳐가지고 만드시면 얘는 이제 수정에 의해서 뭔가 이제 프로퍼티스 설정에 의해서 여기 쓸 거다 스타팅 밸류도 있고 스타팅 밸류 나는 100부터 시작할 거야. 그럼 여기도 100 쓰면 되고요.
만약에 10씩 증가시킬 거야. 그럼 10이라고 쓰면 1, 2, 3, 4가 아니라 1, 10, 20, 30 이런 식으로 1, 11, 뭐 21, 31 뭐 이렇게 됩니다. 스타팅 배너가 만약에 100번부터인데 10씩 증가시켰다. 그럼 100, 110, 120, 130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100씩 증가해야 된다. 그러면 스타트 넘버를 100으로 쓰시고 여기다 100이라고 쓰시면 100, 200, 300, 400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몇 개 안 되고 번호를 100, 200, 300, 400 이런 식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이때는 스타팅 밸류가 100, 그 다음에 인크리즈 밸류 100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가 이제 120, 100, 200, 300, 400 이런 식으로 증가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디폴트는 1이고요. 스타팅 밸류 1, 인크리즈 바이 1입니다. 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새로 만들 때도 있고 이름 바꾸기도 있고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세팅을 잘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기본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만들어서 지금 테이블 한 개만 만들었는데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다른 테이블과의 관계는 없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저희가 그 관계에 해당되는 릴레이션십스 뭐 이런 데는 이제 비어 있습니다. 여기 관계인데요. 얘는 이제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지정입니다.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을 해서 다른 테이블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건데 현재 테이블 한 개밖에 안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를 피지컬은 이렇게 되어 있고 로지컬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지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논리 설계가 이렇게 된 거를 논리 설계라고 얘기하고 물리 설계가 피지컬을 볼게요. 이게 피지컬 설계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죠. 그냥 피지컬과 로지컬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에서 웹장 프로젝트 PPT에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데이터베이스의 논리 설계와 물리 설계 요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한 요게 지금 현재 로지컬 설계 지금 로지컬로 되어 있는 논리 설계입니다. 논리 설계 한글로 전부 다 되어 있으시죠? 됐죠? 이게 지금 논리 설계 만든 거고 얘를 이제 다시 영어나 구조 크기 뭐 이런 걸 지정해서 만든 게 물리 설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이런 게 다 지정되어 있고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쓸 수 있도록 만든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구현하기 위한 설계. 이거는 사람이 보고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만든 설계. 이게 논리 설계, 데이터베이스에 구현하려고 만든 거는 물리 설계. 이해되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물리 설계와 논리 설계에 해당되는 것을 했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저장하겠습니다.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주로 이런 거를 이제 프로젝트랑 같이 저장하시면 되니까 저는 이제 그 PC 밑에 뭐 D 드라이브 밑에 워크스페이스 밑에 또는 스프링 언더바 웹장 밑에 지금 웹장이라고 만들었는데 웹장 밑에 뭐 여기서 DB에 데이터에 해당되는 거다. 또 DB에 해당되는 거다. 그럼 이제 DB에 해당되는 거다. 그럼 DB 엔터 치시고 여기다 프로젝트 이름으로 웹장이라고 쓰겠습니다. 웹장 쓰시면 확장명이 여기 보시면 ERWin 하고 나옵니다. ERWin 확장명이 작업하는 게 ERWin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템플릿도 XML도 있는데 지금 ERWin으로 저장하는 걸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저장 누르시면 그 ERWin 프로그램으로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D 드라이브 밑에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라고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작업한 내용을 저장까지 이렇게 잘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었으면 지금부터 이제 오라클에 직접 적용이 될 수 있는 SQL 문장을 만들 텐데요. 그거는 이제 툴스, 메뉴에 보시면 툴스가 있습니다. 툴스라는 이제 메뉴가 있으시고요. 거기 포워드 엔지니어 앞으로 보내는 거죠. 보내서 만드는 거다. 이때 제가 DB를 모델링을 잘 했나 안 했나 하시는 게 체크 모델입니다. 체크 모델 하면 지금 이제 여기 오류 난 게 별로 없고 지금 적당하게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넘버 오브 오브젝트 0, 그 다음에 메시지. 이게 이제 에러 메시지에 해당되는 건데 0 이렇게 돼 있으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팅한 거를 이제 저장하면 얘가 근거가 됩니다. 지금 현재 내가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그게 오류 없이 잘 동작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라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개 만드시고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얘를 SQL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툴스 클릭하시고요. 포워드 엔지니어 클릭합니다. 클릭하시고 스키마 제너레이션
스키마가 크리에이트죠. 제너레이션 클릭하시고요. 그럼 이제 스키마 쪽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스키마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쪽은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만들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만들자 그러면 드랍 데이터베이스, 뭐 크리에이트 드랍 데이터베이스 이건데, 그 오라클에서는 주로 이제 사용자를 드랍시켰다, 사용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당되는 거니까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안 했고요. 스키마 클릭하시면 create procedure 라는데, 프로시디어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프로시디어는 없습니다. 없는데 체크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스키마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뭐 쭉 있는데, 그 드랍 중에서 뭐 크레이트도 있는데, 크레이트 중에서 뭐 크레이트 테이블을 뭐 사자 이게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만든 것 중에서는 시퀀스가 있습니다. 시퀀스를 크리에이트, 맨 처음에 크리에이트 하자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프로듀서가 있으니까 드랍 시킬 때도 프로듀서도 드랍을 같이 시키자 라고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시퀀스도 드랍을 시키자. 그러니까 드랍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체크를 같이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같이 해두시면 드랍하는 쿼리도 만듭니다. 아시겠죠? 그 크리에이트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드랍하는 것도 같이 만들어서 나중에 F4 눌러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거는 그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을 클릭하시면 여기 보시면 create 테이블, 뭐 procedure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 중에 뭐 테이블 체크, 네, create 테이블 체크를 하는데, 뭐 create 만들 때 테이블 체크를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드랍은 테이블이 없습니다. create 테이블은 있는데 드랍이 없어요. 그러니까 드랍도 시키자 이렇게 이제 체크한 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뭐 프로시저도 있으니까 프로시저도 체크 드랍을 시키자. 원래 프로시저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프로시저는 생기지 않아요. 그 다음에 테이블 시너미도 체크를 해서 드랍을 시키자.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내용은 없을 거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예, 그래도 위에서 이제 크리에이트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밑에 드랍도 같이 시키는 걸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를 통해서 만들 때 트리거라는 놈이 문제가 됩니다. 트리거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 사용자 트리거는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 트리거에 해당되는 것은 뭐 사용자 재정에 의해서 쓸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뭐 드랍 트리거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거랑 반대되는 것들은 다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알린 제너레이터 하는 내용은 좀 해제를 시켜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포린 키를 만들거나, 지금 이제 트리거는 없기 때문에 다 해제시켰는데요. 포린 키를 만들거나 하시면 얘가 그 트리거를 이용해서 자꾸 포린 코에서 키를 한 개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그 키 값을 한 개 넣어서 체크하도록, 이제 포린 키에서 체크하도록 자꾸 얘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어넣고 걔를 삭제하고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ER인 제너레이터에 해당되는 것은 일단은 이렇게 해제를 해달라. 되셨나요? 주의할 점은 트리거입니다. 트리거에 ER인 제너레이터에 되는 것은 다 해제를 하세요. 됐죠? 자, 해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 뭘 하냐면, 제가 제너레이터도 있는데 프리뷰라는 게 있습니다. 미리 보기. 맨 아래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에 프리뷰가 있습니다. 프리뷰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쿼리를 만들어줍니다. 얘가 이렇게 되셨나요? 딴 거는 몰라도 여기서 만들어지는 쿼리는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되시겠죠? 이렇게 나온 것을 저장을 합니다. 위에 디스크에 있죠? 디스크. 세이브 해가 저장하시고, 지금 DB에다가 뭐 웹장에 해당되는 거니까 뭐 웹장 뭐 써가지고 ANG 웹장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확장명이 여기 보시면 뭐 DDL 이라는 확장명입니다. SQL이 아니라 DDL 쓰니까 .SQL 뭐 쓰시거나 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저희가 폴더 밑으로, DB 폴더 밑으로 대드라이브에 스프링 웹장 밑에 DB 밑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웹장.ddl 이라고 한 게 보이시게 됩니다. 되시겠죠? 데피니션 랭귀지다 이런 뜻이에요. 뭐 크레이트가 들어가 있는. 되었나요? 예, 이렇게 들어가 있으시고요. 얘를 SQL 디벨로퍼에서 꺼냅니다.
여기 SQL 디벨로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디벨로퍼 저희가 SQL 디벨로퍼를 실행을 하시고요. 자, SQL 디벨로퍼를 실행하시고요. 지금 이제 데이터 때문에 F5는 안 누를 건데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보여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뭐 하는 놈이다 이런 거 정도는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SQL 디벨로퍼가 있으시면요, 열기 합니다. 열기 하시면 여기 확장명이 이제 뭐라고 나오는데 모든 파일 이렇게 나오고, 지금 DB 안에 다운 밑에 DB가 아니라 저희 이제 D 드라이브 맞거든요. D 드라이브 맞는데 지금 D 드라이브 밑에 워크스페이스 스프링 언더바 웹장 밑에 DB 이렇게 되죠. 여기다 저장해 놨고요. DDL을 선택하고 열기를 합니다. 열기를 하시면 이렇게 꺼내지거든요.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연결할 수 있는 DB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F5 누르면 됩니다. F5 누르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럼 이제 드랍 시켰고 크리에이트 시키고 드랍 테이크 시켰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니크라고 되어 있는 보드에서 어센딩으로 유니크 했는데 여기 인덱스 만들었습니다. 인덱스 프라이머리 키 쪽은 인덱스를 반드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인덱스를 한 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보드에 add constraint 제약 조건이네요.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는 삭제할 때, 저한테 잘 안 배웠거나 삭제할 때 보시면 캐스케이드까지는 배우셨죠? 드랍 테이블 캐스케이드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제거하세요. 그 옆에 곁다리로 되어 있는 게 있다면 그것도 제거하세요. 아시겠죠? 되었나요? 이건데요, constraints라고 붙어 있으면서 퍼즈라는 게 있습니다. 퍼즈라는 거 있는데, 오라클 DB도 테이블을 날릴 때 그냥 왕창 다 날리지는 않습니다. 휴지통이라는 것을 운영을 해요. 휴지통. 윈도우즈에 보면 휴지통이 있죠? 휴지통. 되셨나요? 되시겠죠? 휴지통. 그 휴지통물에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드랍시켜서 사용하면 이 휴지통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맨 앞자리, 요 앞자리를 지어서 얘가 무슨 테이블인지 모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이제 윈도우즈랑 동일하게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됐죠? 삭제를 하면 바로 날아가지 않고 휴지통에 넣는 것에 일단은 넣어둔다. 되시겠죠? 넣어둬서 얘를 휴지통을 비우는 게 퍼즈입니다. 퍼즈. 그래서 지금은 테이블도 지우면서 휴지통으로 집어넣지 말고 바로 삭제입니다. 바로 삭제. 요거는 복원이 전혀 안 되는. 이해되시겠죠? 됐나요? 복원이 전혀 안 되는, 이게 이제 퍼즈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되는 게 지금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모델링 툴에서 만든 이런 쿼리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고서로 작성해 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첨부해 가지고 자료로 첨부해서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죠. 이게 자동으로 했더니 이런 게 붙었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자동으로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찍어서 클릭 몇 번으로 찍어서 했던 게, 여기 보시면 얘가 그 300짜리고 가로열고 하시면서 난널 전부 다 붙었고 디폴트 잘 붙였죠. 디폴트 붙여서 여기 보시면 널은 그냥 널로 돼 있고 난널은 난널로 만들어지고 시스테이트와 0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스테이트가 오라클의 오늘 날짜 시분초를 가져오는 예약어입니다. 예약어 키워드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쓰시면 온 시간 날짜 시분초를 가져와서 세팅하게 됩니다. 히트는 0 세팅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떻게 제너레이션 쿼리를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셨습니다.